긴 글이 될 것 같은데 꼭 읽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되었고 임신 18주입니다. 며칠 전 저녁 시간에 남편에게 개패드 두들겨 맞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결혼 3개월, 저에겐 지옥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도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욕하고 소리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자더군요. 저는 늘 그렇듯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욱하는 성격이며 몹시 폭력적입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화내고 밖에서 생긴 일에 대해 저한테 화풀이하고 제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며 늘 욕하고 화내고 모욕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전 웬만하면 늘 참았고 정말 부당하다 생각해서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싸움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 전 갑자기 내일 시부모님 집에 갈 거니까 그리 알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저는 싫은 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저만 보면 저희 친정에 가지 말아라, 허락 안 한다. 이틀 전에도 그리 말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싫은 티를 냈지만 며느리 된 몸으로 어찌 안 가겠습니까? 제 남편은 일하는 곳이 부모님과 같아서 일요일 하루를 빼고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전 타지로 시집을 와서 한 달에 2번 친정 가는 게 다입니다. 그것도 저 혼자 2시간 버스 타고 가거나 동생이 데려다 줘서 가지 단 한 번도 같이 가자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출근 후에도 카톡으로 싸움이 이어졌고 늘 그렇듯 저보고 자기 엄마 집에서 꺼지라고 당장 나가라고 짐 싸들고 자기 들어올 때까지 네가 기르는 강아지들 데리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늘 싸우면 하는 레파토리입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제가 임신 중이니 네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 있을 수는 있으니 동생이 데리러 오면 강아지들이랑 당장 나가겠다 라고 말하고 옷 몇 개 챙겨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짐 가방을 보고 빨리 꺼지라고 네가 사온 가전, 가구 들고 지금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더니 이걸 네가 왜 가져가냐며 꺼내더군요. 그 노트북 제가 남편한테 150만원 주고 사라고 한 노트북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뺏으려고 했고 제 남편은 힘을 쓰면서 저를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임신 18주입니다. 저는 남편이 때리려고 하는 걸 알기에 제 몸을 지키고자 와인잔을 앞에 있는 소파 쪽으로 던졌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서 있었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이성을 잃더니 앞에 있던 와인병으로 제 머리를 수십 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작은 방으로 피하자 쫓아와서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온 몸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반항했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덩치도 큰 사람이기에 무차별적으로 10분 이상을 폭행을 당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데리러 오는 중이었고 그 후에 저를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당장 지워라. 난 어린 여자 만나서 새로 장가 갈 거고 애가 없어야 내가 새 출발하기 편하니 아이를 지우라면서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때렸다고 잡아떼더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 남편도 자기 누나들, 부모들한테 전화해서 얘 지금 집 나간다고 자기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거짓말하더군요. 그 뒤에 저는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지금 제 상황을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제가 입덧이 심해서 친정에 와 있는 틈을 타 노래방 도우미랑 놀아놨고 그걸 알고 제가 못 산다고 시어머니한테 연락드렸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길래 용서는 안 하겠지만 두고 보겠다고 하고 신혼집을 왔고 다음날 이 일에 있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제 목을 조르고 밀치고 제가 녹음해 두었던 핸드폰도 부셔버리더군요.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서 절 다독이고 위로하며 제 편을 들어주길래 아이도 있으니 한 번은 참아준다며 저희 부모님하고도 여자 문제, 돈 못 버는 거에 참을 수는 있어도 폭력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약속하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7년 만난 정이 뭔지 7년 연애 동안은 이런 폭력성이 없었기에 한 번의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과 결혼 후 남편의 폭언과 전기세를 뺀 생활비를 단 100원도 주지 않은 것, 아기 보험료, 식비, 생활비, 제 보험료, 핸드폰 요금 전부 저희 엄마가 주신 비상금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매일 집에서 노는 주제라는 무시 아닌 무시를 했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하여 제가 보태 쓰라고 돈까지 줬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돈은 쓰는 것도 없는데 늘 카드값이 3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해서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가전제품이랑 현물 예단할 때 남편 카드를 썼고 일시불로 끊으라고 한 다음에 바로 현금을 줬었는데 저 몰래 3개월, 6개월 끊고 제가 준 돈은 빚 갚는 데 썼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빚이 있는 건 알았는데 2천만원 이상 있는지 몰랐습니다. 축의금 들어온 것 또한 전부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말하길 5억이 넘는 집인데 자기 명의로 바꿔준다고 하길래 그럼 그에 맞는 예단, 혼수, 최고급으로 하고 6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해준다고 말이 끝난 상태였는데 어느 날 말이 바뀌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 일단은 전세로 살라고 하길래 그것도 감지덕지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전에 살던 전세 세입자 내보내느라 은행에 3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은 내가 다 갚을 테니 이자는 니네가 내라 였습니다. 3억에 한 달 이자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말씀드려서 일부의 이자만 저희가 내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제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이름으로 해서 전세자 또한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희 부부는 그 집에 사는 사람으로 서류상으로만 있습니다. 그래놓고 명품 샤넬 가방 사달라고 해서 사드리고 명품 선글라스, 지갑, 벨트, 화장품 세트, 금 10돈, 목걸이, 금 5돈 팔찌, 맞춤 정장, 신우 2명에게 준 명품백, 지갑, 금목걸이 등 삼총사에게 현금 현물 예단 빵빵하게 3천만원 넘게 해드렸습니다. 현금 예단 전 10원도 못 돌려받았고요. 남편 한복 해주고 맞춤 정장, 명품 구두, 500만원짜리 시계, 반지 예물로 해줬고요. 결혼 비용으로 총 1억 가까이 썼습니다. 저는 예물 가방 하나, 다이아 세트이긴 한데 어머님이 쓰시던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 반지, 그리고 귀걸이는 큐빅으로 받고 14K 주얼리 세트 하나, 진주 세트, 3돈짜리 반지 받았습니다. 가방 해주신다고 하길래 저는 100만원 정도로 골랐었고 시어머님은 200만원 정도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700만원짜리 샤넬이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500만원짜리 받았습니다. 집은 우리가 대출 다 갚으면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남편은 이거 가지고 사기 결혼이라네요. 자기 외제차 안 사줬다고 너 이혼 소송하라고 자기도 차 안 사준 거 소송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2달 뒤에 차 사라고 5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앞에선 감사하다고 하고 뒤에선 꼴랑 5천만원으로 무슨 차를 사냐 라고 말하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전부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지만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몸은 괜찮냐 한마디 말도 없으시고 그래 네가 개패듯 맞은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이유를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제가 하는 말들이 자기 착한 아들 욕하는 거라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전 사실만 얘기했는데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다 말하라고 해놓고 잘못한 일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증거를 들이밀어 보여드려도 네가 잘못 안 거다 라고 하십니다. 남편이랑 3일 만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절 때렸답니다.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몸 괜찮냐는 소리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해놓고 제가 나간다고 짐 싼 게 화났답니다. 왜 그러게 임산부가 성질을 부리냐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시어머님한테 전화 드렸다가 생전 처음 듣는 쌍욕을 10분 이상 들었네요. 이건 녹음해 뒀습니다. 며느리 둘이 운운하며 제가 아버님 환갑상을 안 차렸다고 하시는데 저 정확히 아버님 환갑날 아침에 가서 입더 심한데도 4시간 이상 요리해서 상 차려드리고 남편이 돈 없다고 용돈 주지 말자는 거 그게 아니라고 제 돈으로 20만원 챙겨드리고 케이크 사드리고 상 차려드렸습니다. 상 차린 비용도 전부 제 돈으로 했고요. 그래놓고 저보고 환갑상 안 차렸다고 저한테 욕을 하시네요. 환갑인데 용돈을 20만원만 드린 건 자식들이 돈 모아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같이 가기로 했어서 20만원 드린 겁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자고 오자 놀러 가자고 해도 싫다고 했던 건 남편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이 밥 먹자고 하면 나가서 밥 먹고 저희 친정에서 가져다 드리라고 하신 거 챙겨드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가지 반찬 만들어서 매번 보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친정에서 뭘 가져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저희 친정은 장도 봐주시고 애기 보험료 내주시고 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주시는데 시댁은 저한테 주는 거 없이 바라기만 하시네요. 결혼해서 2개 받았습니다. 양파랑 천도 복숭아.
생신 며칠 전날 신우 남편들과 얘기해서 밖에서 먹자고 횟집을 예약해둔 상태였는데 그때가 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위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 가겠다고 케이크 사놓고 용돈 준비해놓고 나가려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와서 안 갔는데 그거 가지고 말하시네요. 너희가 오면 분위기 깨고 안 좋으니 오지 말라고 해놓고 제 탓을 해댑니다. 제가 시댁에 오지도 않는다고 며느리 돌이 운운하시는데 제가 남편한테 가서 하루 자고 오자 놀러가자 하는데도 자기 피곤하다고 어차피 가봐야 부모님 안 계신다고 안 간다고 한 건 제 남편입니다. 자기가 낳고 키운 아들이 싫다는데 남의 자식인 제가 어쩌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때린 증거가 있냐고 너 같은 년이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순하고 착하고 좋은 아들이라 합니다. 제가 아들 욕을 해서 기분이 나쁘답니다. 저는 욕을 한 적이 없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합의 이혼하려고 연락드린 건데 이렇게 쌍욕을 듣고 말이 안 통하니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부셨어도 그동안 녹취록을 다른 곳에 다 저장해 놓았고 진단서도 있고 폭행 사진도 있고 때렸다고 인정한 카톡도 있고 시어머님이 저한테 폭언하고 욕하신 녹음본도 있습니다. 제가 합의 이혼 시 바라는 거 딱 2개였습니다. 아이 양육권, 친권 포기와 제가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의 50%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집에서 가전이고 가구고 가져나오지 않고 내 옷까지만 가져나오면 된다는. 그런데 배째라고 알아서 하라고 소송 걸라고 하시니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주변 지인들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제가 같이 잠을 안 자준다고 부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이혼 사유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제 남편은 9시건 10시건 졸리면 들어가 잡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자지 않고 드라마 보고 TV 보고요. 그런데 자기 잠잘 때 같이 안 잔다고 화내고 문 잠가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 졸리지 않는데 자기 졸리다고 무조건 같이 들어가 자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만지면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 아침을 안 해준 것도 아닙니다.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그 이틀 빼고는 간단하게라도 꼭 아침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야말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게 안 된다고 병원 알아보고 수술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부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3개월간 단 100원도 못 받고 일했던 하녀 노예였습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심지어 양말까지 벗겨달래서 벗는 건 네가 하라고 말하면 난 일하는 사람이고 넌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네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도 떠다 주는데 부탁이 아니고 물 떠와, 선풍기 방으로 가져와 이런 식의 명령입니다. 자기가 먹은 쓰레기, 자기가 만든 쓰레기도 그 자리에 두고 치우지 않습니다. 그게 침대건 식탁이건 바닥이건 책상이건 한 번은 물컵을 치우지 않길래 제가 안 치우고 두고 봤더니 쌓아서 탑을 만드는 남자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남자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저한테 보낸 마지막 카톡 또한 우리 아들은 나한테 귀한 아들이고 네가 욕해서 기분이 나쁘다. 우리 아들 정직하고 착한 애다. 그럴 애가 아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명절에도 시할머니에게 안 가시고 달랑 백숙 하나 해서 아버님이랑 남편 보내는 게 다입니다. 2년 전인가 팔순이셨는데 팔순 잔치는커녕 찾아뵙지도 않으시고 연락 안 하신 걸로 압니다. 어쩌다 한번 명절에 시할머니가 시댁 가서 주무신다고 하면 아버님한테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정색을 하면서 싫어하십니다. 몇 년 전 시할머님이 오갈 곳도 집도 없었는데 시댁에 당시 서울에 집이 4채가 있었고 신우들 다 시집가고 50평 넘는 집에서 남편 포함 셋이 사는데 아버님이 모시고 살자니까 절대 싫다고 엄청 싸움이 오가고 결국 시어머니는 가평으로 내려가서 침대 하나 있는 정말 작은 원룸에서 다 큰 손주랑 둘이 사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많이 바라시네요. 욕하시면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집을 해줬다고 하는데 위에 말했듯이 저에게 집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남편 명의로 돌려주신 것도 아니고 전세도 안 해주셨고 그냥 서류상 그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명의 돌려주신다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재산 똑같이 해줄 테니 잘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 친정의 시댁보다 2배 가까이 재산이 많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물려받을 재산이 3배 정도 많은데 남편은 우리는 나중에 시부모한테 재산 받을 테니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하라는데 그러는 제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바라기만 하고 저랑 싸우면
새벽이라도 상관없이 전화드려서 저랑 못 살겠다고 제 욕하면서 저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게 무시한 거면 제 남편이 한 짓은 제 부모님에게 모욕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잘못해도 증거를 들이밀어도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다. 남자는 다 그러니 네가 참고 살라면서 아버님 카톡에 모르는 여자라도 뜨면 아버님 붙잡고 물건 집어 던지고 욕하시고 소리 지르며 싸우시는 거 연애 시절 제가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어버이날 제가 10만원 상당의 골프웨어를 사드렸는데 그날 남편이 아울렛 갔는데 명품백 안 사줬다고 그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이런 싸구려를 사왔냐고 누가 이딴 거 사달라고 했냐고 집어 던지더군요. 아들한테 화난 걸 왜 남의 자식인 저한테 그러는지요. 또 한 번은 생신날 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드렸는데 이런 싸구려 화장품을 사왔냐고 혼잣말을 하시고는 포장을 뜯지도 않고 방치하시더군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 가서 자기는 비싼 화장품만 사니 다음에는 잘 알아보고 사오라고 시키더군요. 그래서 이번 생일은 더 비싼 걸로 해드렸습니다. 웃긴 건 친자식인 아들은 생일 선물도 용돈도 안 줍니다. 더 웃긴 건 그리 말하시는 분이 제 생일엔 늘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줬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렇게 하셔도 같이 살 거 아니고 욕심이 많지만 나름대로 잘 해주셨기에 참고 결혼했는데 역시 가졌는 개편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닌가 봅니다. 남편이 연애 시절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시부모님이 싸우면 아버님이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하는데 보고 자란 대로 배우는 건지 그냥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아빠는 아기 당장 지우라고 난리시고 엄마는 폭행으로 아이가 잘못되었을까 걱정이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흐느끼는 걸 봤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연애 시절 여자 문제는 있었어도 저런 낌새가 연애 시절엔 없었는데 그때 헤어지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시어머님 성격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같이 살 거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 같고 미련스럽네요. 남편이 때린 후 젊은 여자랑 새 장가 간다고 애 지우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다음날 전화 안 받길래 엄마 전화로 하니 받아서 그럼 너 동의하라고 하니 자기 애가 아니랍니다. 내가 아빠인지 어떻게 아냐고 합니다. 그때 화가 나서 저도 애를 지우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제가 양육비 안 줘도 되니까 네 인생 방해 안 되게 친권 양육권 포기하고 너가 애 아빠인 거 절대 모르게 하겠다고 해도 지우라고 하네요. 저는 이 아이를 꼭 지킬 겁니다. 제 아기 손가락 발가락도 생겼고 얼추 사람 형태 다 갖췄는데 제 감정이 그대로 다 전해졌을 텐데 애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네요.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이런 폭력성이 있는 걸 몰랐던 건 장거리 연애였고 싸워도 늘 전화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형님, 누님 하면서 굉장히 이쁨 받고 그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심한 폭력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고 말 함부로 하는 건 연애 때도 알았는데 그땐 우리 엄마 성격이 이상하다, 내가 미안하다고 제 편 들어주고 같이 살 거 아니니 신경 안 썼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주에 만나고요. 진단서 있고요. 몸에 멍든 사진들 다 있고 전에 녹취록은 제가 메일로 보내놓아서 전부 있습니다. 대학원 형님들이랑 노래방 도우미랑 놀았다. 그게 전부다. 미안하다는 녹취록 있고요. 저 때린 거 인정한 카톡 있고 자기 엄마가 저한테 욕한 거 인정한 카톡도 있고 어제 시어머니에게 전화와서 10분간 폭언하고 욕한 거 녹음한 거 있습니다. 증거는 넘치고 넘칩니다. 생활비 안 줘서 제 체크카드로 쓴 카드 내역이 있고 아이 보험료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니네가 싸우고 네가 맞은 이유나 들어보자는데 귀 막고 사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유를 수십 번 말해도 믿지 않고 저한테는 난 우리 아들을 믿는다. 순하고 정직하고 착한 아들이고 나한텐 귀한 아들이다. 너 하나로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다. 나는 시집오고 내 돈으로 500만원 들여서 시어머니 환갑 잔치 해드렸다. 너는 횟집도 안 왔다. 등등 며느리 돌이 운운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군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생각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